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스몰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스몰 트라우마? 예, 영어의 작다는 스몰 맞습니다. 예, 스몰. 그러니까 작은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꾸 어린 초등학생들이 겪는 트라우마라서 그러면 뭐 스몰 트라우마인가? 물론 그건 아니죠. 예.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라고 하면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 때문에 심리적인 상처를 입는 건데요. 갑작스러운 어떤 폭행이라든지 뭐 부모의 죽음 아니면 뭐 교통사고 등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충격들로부터 오는 트라우마를 이제 빅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큰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일상 안에서 작은 실수로 기인된 어떤 수치감 혹은 누군가의 작은 빈정거림 등으로 인한 모욕감, 그러한 것들로부터 오는 트라우마를 이제 스몰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스몰 트라우마 중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 시기에 생길 수 있는 혹은 초등 시기에 겪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자, 초등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빅 트라우마가 아닌 스몰 트라우마를 주제로 잡은 이유가 뭔가? 심리적인 무게면에서는 당연히 빅 트라우마가 훨씬 더 심각하겠죠.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다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건 반드시 심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반면 스몰 트라우마는 거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다 겪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작은 트라우마라 해도 그 영향력은 아주 오래 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의 일상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자, 그러한 초등학생들의 작은 트라우마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이 겪는 스몰 트라우마 중에 대표적인 것 뭐가 있는가? 신체적인 특징에 대한 놀림 때문에 힘들어했던 기억이 대표적입니다. 가령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든지 키가 작다든지 심지어 뭐 또래보다 키가 너무 크거나 신체 발달이 빨라서 그것에 대해서 놀림을 받거나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자, 뭐 이렇게 뚱뚱하다거나 뭐 이렇게 돼지라고 놀리는 뭐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작은 트라우마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결코 작은 트라우마라고 하기보다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 학교에서 신체 발달 검사를 합니다. 보통 이제 봄에 하는데 예전에는 신체 검사라고 불렸죠. 예. 주간학습기에게 다음 주에 신체 발달 검사를 한다라는 내용을 적어 놓기만 해도 그걸 보고 긴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잠도 잘 못 자요. 심지어 아프거나 밥도 잘 못 먹습니다. 예. 몸무게가 많이 나올까봐. 예. 트라우마로 인한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신체적인 것 말고 또 초등 시기에 어떤 스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가? 뭐 정말 다양하게 아주 많죠. 뭐 달리기에서 뒤처지는 경험, 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나쁜 경우, 뭐 단짝이라고 믿었던 친구한테 욕을 들은 경우, 뭐 축구하다가 헛발질로 넘어진 경우 등등 많은 순간에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수치감을 주면 언제든지 예고 없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면 거의 학교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서 다 겪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그때마다 부모나 교사가 이걸 다 모두 막아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맞아요. 스몰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막아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히 다른 친구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떤 배려의 표현을 해야 하는지 교육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중요한 건 그렇게 예고치 못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이게 작은 트라우마로 안착되지 않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또는 작은 트라우마가 생겼지만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스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회피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못했어요. 너 때문에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나 운동회 또는 잡기놀이를 할 때 늘 긴장합니다. 달리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놀림을 받을 거란 두려움이 먼저 다가와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예 운동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엄마 아빠가 그 달리기를 함께 해줘야 됩니다. 경쟁이 아닌 그냥 달리기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지 알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작은 트라우마 상태를 일종의 직면시키는 과정인 건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과하게 포장하지도 말고 너무 축소하지도 말고 확대 해석하지도 말고 객관적인 상태에 있는 그대로 인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속상한 나머지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넌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회피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면하게 하면서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살이 쪄서 잠깐 앉았는데 바지가 찢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놀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스몰 트라우마가 생겼죠. 이제 그 뒤부터는 어떤 몸무게라는 말 혹은 킬로그램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요. 그럴 때 넌 그냥 통통한 게 예뻐라고 얘기하면서 위로해 주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현재의 나이 그리고 키 등을 알려주고 그렇다면 몇 킬로그램 정도가 적당한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경도 비만인지 중도 비만인지 고도 비만인지 알게 해주시고요. 자, 선생님 그거 너무 일종의 팩트체크 아닌가요? 그렇게 너무 팩트체크 하다가 아이한테 더 상처 주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겁니다. 팩트체크만 하고 끝내면 맞아요. 또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적 대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거든. 그래서 음식 조절을 어떻게 하면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하면 돼. 이때 숫자로 말씀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3개월 목표로 하루에 30분씩 걸어보자. 6개월 목표로 같이 아령을 들어보자. 아니면 달리기를 해보자. 무엇을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숫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해보자라는 걸로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채우면 너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같이 실천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한 번만 겪게 되면 이건 다른 트라우마들이 와도요 그냥 다 극복합니다. 그 경험치가 그렇게 중요해요. 엄청난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극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는 실제는 그렇게 많이 못 나거나 많이 위험했던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트라우마가 만약에 트라우마가 이렇게 극복되지 않은 채로 아주 작은 스몰 트라우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극복되지 않고 지속되면 아이에게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자존감뿐 아니라 그냥 아이의 삶의 어떤 패턴, 삶의 질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어떤 스몰 트라우마,
어떤 작은 트라우마이건 삶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축구공에 맞아서 너무 아프고 놀랬어요. 그 뒤로 운동장에서 축구공만 봐도 겁내요. 이 상태로 계속 두면요. 공을 갖고 하는 다른 모든 것들에 축구뿐 아니라 농구, 탁구 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어른이 돼서도 공을 멀리하게 되고요. 그런 트라우마를 그냥 방치하면 그 증상이 확대되기도 해요. 이제 하늘을 날아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 같은 것들은 모든 것들에 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제든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서 내가 다칠 수 있다고까지 확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어떤 것이건 작은 트라우마가 발견되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직면시키면서 또 극복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꼭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스몰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생님, 좀 그런 걸 겪지 않도록 스몰 트라우마를 이렇게 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때 굳이 말할 필요 없는데 쟤 넘어졌다, 아니면 제 바지가 찢어졌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창피를 주면서 그러한 일종의 스몰 트라우마 가해자죠. 예. 그런 아이들을 좀 그렇지 않게 좀 배려 있는 아이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아이들이요. 대부분 또 그런 스몰 트라우마를 이미 겪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사실. 그런 아이들을 배려 있게 교육하려는 방법은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겪고 있는 스몰 트라우마를 그 아이가 하루빨리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가해자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배려하라는 말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러한 수치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감정풀이의 대상으로 누군가를 또 찾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일수록 그런 아이의 내면에 있는 스몰 트라우마를 또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요, 어른들도 스몰 트라우마를 끌어안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인 내 자신부터 일단 어떤 스몰 트라우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구체적인 숫자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걸 한번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김준기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이 평생에 걸쳐 자아 존재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 무엇이?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이. 그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이 바로 스몰 트라우마입니다. 사소해 보일 때가 그나마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기예요. 사소하니 그냥 지나가라는 듯 하지 말고요. 지금은 학원 숙제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그딴 거 신경 쓰지 말아라 하시지 말고요. 한 번씩 꼭 함께 짚고 넘어가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초등사이다였습니다. 초등사이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